사람 하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칼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고 말 한마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은 나무 상자 하나였습니다. 안에는 곰팡이가 핀 개떡 몇 덩이. 누가 봐도 버려야 할 음식이었고 누가 봐도 모욕처럼 느껴질 물건이었습니다. 그 상자를 건넨 사람은 20년 동안 며느리를 짐승처럼 부려먹던 시어머니였고 그 상자를 받은 날 며느리는 처음으로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건 마지막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짓이다. 죽기 전까지도 악독했던 시어머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 개떡 상자를 여는 순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왜 시어머니는 20년 동안 며느리를 내보내지 않았을까? 왜 끝까지 욕을 먹는 역할을 선택했을까? 왜 마지막 선물이 하필 개떡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못된 시어머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가장 잔인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당신도 누군가를 미워했던 기억 하나쯤은 조용히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 하나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한 세월입니다. 지연이라는 여인은 20살이 되던 해 이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꽃가마를 타고 들어왔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의 인생에는 단 한 번도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지연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식구도 아니었고 사람 대접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동이를 나르고 해가 져서야 허리를 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시어머니 최 씨는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년, 밥 축내는 귀신, 내 집에 얹혀 사는 벌레. 이 말들은 욕설이 아니라 이 집에서의 호칭이었습니다. 지연은 왜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더 큰 벌이 돌아온다는 걸 이미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집 온 첫날 지연이 입고 온 붉은 비단 저고리는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불길이 옷을 삼키는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그런 옷 입을 필요 없다. 그 말 한마디로 지연의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무명 옷만 입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이 집에는 보여선 안 되는 사람이 있었고 지연은 그 역할에 정확히 들어맞는 존재였습니다. 마을에 낯선 발소리가 들리면 시어머니는 늘 먼저 반응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지연을 헛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욕을 퍼부었고 손찌검을 하는 신용도 했습니다. 이년아 숨소리 내지 마라. 지연은 그 헛간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는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고 그때마다 지연의 심장은 부서질 듯 뛰었습니다. 그 사내들은 노비를 잡아다니는 추세꾼들이었습니다. 지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미 한 번 명부에 올랐던 여자라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모질게 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연이 헛간에 숨어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얼마나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엽전 몇 잎을 손에 쥐어주며 이 집엔 쓸모없는 늙은이와 더러운 일꾼뿐이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연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 대신 버림받고 있다는 확신만을 키워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연의 남편은 병약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지연의 얼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재수 없는 년. 그 말은 지연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의 죽음을 매일같이 상상했습니다. 굶주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집안에는 쌀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밥그릇에는 항상 물이 가득한 죽만 담겼습니다. 그릇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묽은 죽이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가 몰래 음식을 숨겨두고 자기만 살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방 안에서 고기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 냄새는 시어머니의 허벅지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연은 평생 알지 못했습니다.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과 함께 나무 상자 하나가 지연 앞에 놓였습니다. 지연은 그 상자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는 날까지 이런 식이구나.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그녀가 돌아보지 않는 것을 끝까지 확인한 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연은 상자를 품에 안은 채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걷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며 지연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끝났다. 이제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안도감 뒤에 따라붙는 이유 모를 공허함.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이 집과의 인연을 끊는 증표일 뿐이었습니다. 고향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억 속의 마을과 눈앞의 풍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있어야 할 집은 말끔히 서 있었고 잡초가 가득했어야 할 마당은 누군가 계속 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된 곳에 도착한 것처럼 현실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지연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그 집 며느리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연을 붙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왔구나. 그 말은 환영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나오는 짧은 확인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연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쌀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이불은 깨끗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연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연은 알게 됩니다. 이 집은 버려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마을 이장은 낡은 장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동안 조금씩 갚아나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쌀가, 수리비, 세금, 문패 비용까지 모든 항목 옆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씨. 지연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의 모습과 기록 속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누군가 이 집 지붕을 고쳐주었고, 눈 오는 날이면 마당 눈을 치워주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연이 돌아오기 전까진 이 집을 비워둘 수 없어. 그 말을 2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안고 있던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상자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끈을 푸는데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매듭 하나가 풀릴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는 곰팡이가 핀 개떡 몇 덩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연이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비웃음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개떡을 하나씩 치우자 그 아래에서 종이 뭉치가 드러났습니다. 지연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읽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면천 문서였습니다. 노비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그 옆에는 친정집 문서가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익숙한 물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옥비녀, 지연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 팔아버렸다고 믿었던 그 물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자 바닥에 깔린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글씨는 비뚤어져 있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 목까지 살아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연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미워했던 모든 시간이 사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연은 개떡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딱딱했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씹어 삼켰습니다. 그 개떡이 모욕이 아니라 목숨이었음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연은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되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은 밤길을 걸었습니다. 오던 길보다 되돌아가는 길이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밑은 보이지 않았고 숨은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집에 불이 켜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늘 그랬듯 시어머니는 잠들지 않았을 테니까요. 지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편히 주무신 적이 있었을까? 20년 동안 자신이 잠든 밤에도 그 사람은 잠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가 지연의 발걸음을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고 옷자락은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때마다 지연은 상자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상자가 이제는 짐이 아니라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증거, 그리고 얼마나 늦게 알아버렸는지에 대한 증거. 멀리서 익숙한 지붕이 보였을 때 지연은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대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늘 닫혀 있던 대문이 그날은 조용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연의 심장은 불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호통도 없고 기침 소리도 없고 빗자루 소리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비지 않던 그 소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문을 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마주하게 될 것처럼. 하지만 결국 지연은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자 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지연이 평생 싫어했던 냄새였습니다. 피 냄새 같고 썩은 풀 냄새 같았던 그 냄새. 하지만 그날 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시어머니 최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지연은 그 사람이 자고 있다고 착각할 뻔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 씨의 품에는 붉은 비단 저고리가 가지런히 접혀 안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불 속에 던져졌다고 믿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천은 달아 있었고 곳곳에 정성스럽게 기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늘땀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눈이 좋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옷을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집을 나서던 날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차갑게 굴었는지, 왜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는지.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미련 없이 떠나도록.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에는 바늘 자국이 수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의 등을 밀어내던 손이라는 사실이 이제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내쫓는 손이 아니라 지켜내는 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이마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 말은 20년 동안 입안에서만 돌던 말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시어머니 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에도 지연은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원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빛처럼 남은 사랑의 공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마을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호되게 꾸짖지도 않았고 크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해진 옷을 기워주고 굶은 아이에게 밥을 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집엔 사람 냄새가 난다. 지연은 그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지연은 개떡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곰팡이가 핀 떡이 아니라 따뜻한 떡이었습니다. 그 떡을 시어머니의 묘 앞에 놓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이제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여주었습니다. 묵묵히 견디는 법을, 소리 없이 지키는 법을. 그리고 아이들은 자라서 그 집을 기억했습니다. 호통치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사람을 살려낸 한 여인의 집으로. 이 이야기는 크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울리기 위해서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살아남은 사람이 뒤늦게 알게 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말보다 침묵이 깊을 수 있다는 것, 미움보다 헌신이 클 수 있다는 것. 지연은 오늘도 바늘을 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땀씩 삶을 기웁니다. 그 손길에는 이제 원망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늦게 배운 사랑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